세입자들 오히려 임대차 3법을 악용해서 집주인들을 괴롭힌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지금 자꾸 그런 프레임 만들어서 임대차 3법의 폐해, 세입자들이 갑질한다, 세입자들도 죽는다 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 편들어준다든가, 임대인들도 국민인데 국민을 망치는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얘기들이 안 통하는지 한번 봅시다. 집주인 실거주 한마디에 짐 싸야 하는 세입자들 얘기 나왔었죠. 9월에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실거주할 예정이면 임대차 3법이랑 관련이 있어요? 원래 실거주 하려면 더 이상 계약 안 하고 내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라도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입증을 요구했더니 남의 집안일에 감석 하나 하면서 입증을 거부했다. 9월 27일 이거 본인이 차단해서 입증하면 돼요. 전입신고 같은 거는 찍어서 등기 떼봐가지고 다른 사람 들어와 있다, 집주인이랑 관련 안 된 사람 들어와 있다 그러면 고소하세요. 과태료 나올 거예요. 손해배상 나올 거고. 집주인 역공, 세입자 면접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무슨 집주인들이 죽어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신원이 확실하고 집을 깨끗하게 쓸만한 세입자인지 간단하게라도 면접을 볼 생각이다. 원래는 안 봤어요. 계약서도 최대한 세세하게 쓸 계획이다. 계약서 당연히 세세하게 써야죠. 이거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자기 권리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세세하게 써야 돼요. 4년으로 연장되니까 집이 더 파손될 위험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세세하게 쓰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임대차 관련 분쟁 3배 폭증이라고 그랬는데 내용 보면 뭐라고요? 상담 건수 껑충. 저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요. 분쟁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다 분쟁으로 집어 쳐넣으니까 상담 건수 껑충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법이 나오면 모든 국민들이 보자마자 아, 이 법은 이거다 하고 정확히 이해해요? 판례가 달라지고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되게 궁금한 게 많을 텐데 당연히 상담 건수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분쟁을 붙이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 분쟁이 늘어난 거예요? 상담이 늘어난 거지? 그러면서 예시는 뭐라고 그래요? 법 시행을 근거로 세입자가 임대보증금 상향을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니, 법 시행 이전에 상향에 올리기로 합의했는데 법 시행 이후에 법이 바뀌었다. 격투기를 뛴다고 해봅시다. 격투기 뛰기 전에 매번 만날 때마다 1번이 2번에 관자놀이를 때려서 KO를 시켰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언했어요. 관자놀이를 때려서 KO 시킬 것이다 라고 미리 선언했고 그래 보시지 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3일 전에 관자놀이는 위험하니까 관자놀이 때리면 반칙이라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일주일 전에 관자놀이로 기전시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관자놀이 때려서 기절시켜야지 왜 이거를 규칙에서 막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리니까 법에서 제한을 한 건데 법에 맞춰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뭐 분쟁이에요? 갈등이에요? 법을 지키라는 거지? 언제는 그리고 지켰어요? 법대로 해야만서 집주인 세입자 날 세우고 있다 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가 이사, 계약 만료 전에 일방 통보해서 이사 돼요? 똑같아요. 사정 설명하고 복비 지불하는 거는 마찬가지였죠. 이사 전에 일방 통보하고서 나 나갈게요 하면 돌려줘요, 임대인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죠. 계약 만기와 집주인 입주가 겹쳤을 때 일정 배려에 이사일자 조율인데 만기 맞춰 나가라고 요구. 언제는 배려해줬어요? 저 그건 한 건도 못 봤는데? 만기 때 더 내지 않고 뭐 그거 안 하면은 이사일자 조율 사실은 만기 맞춰서 세입자들이 나가려고 해서 미리 직후화해서 돌려주기만 하면 괜찮았다. 이사일자를 서로 일정 배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이 올해 9월까지인데 집주인이 12월까지 들어올 건데 그 전까지 돈 내주기 좀 힘들고 거기서 돈 빠져야 돈 들어오는 거라서 12월에 나가줬으면 해요 하고 3개월 연장한 거지. 여기 이 사람이 뭐 3개월 더 살고 싶을 수도 있지만 누구 일정 배려하는 거예요? 다 집주인 일정 배려했지. 언제부터 세입자 일정 배려했어요? 계약 만기랑 집주인 입주가 겹쳤을 때. 계약 만료 후 1년 뒤 집주인 입주. 그때 뭐 1년간 연장하는데 1년간 공실로 비워준다. 일부 사례죠. 1년간 공실로 비워줄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냐 했을 때 학교에 갔어요. 코로나 이후 고등학교 3학년과 작년 고등학교 3학년의 차이 해가지고 작년에는 모범생들 골라서 뽑아서 하고 여기는 막 일탈한 애들만 골라서 뽑았다. 그리고 비교해놓고서 작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고3들은 다 모범생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다 일탈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다르게 뭐가 있어요? 뭐 집수리 못 해준다. 갑질 누가 하고 있어요? 시세보다 1억 이상 저렴한 가격에 재계약을 체결한 것도 억울하다. 전세 가격이 2년 내에 1억 이상 오른 게 억울한 거지. 세입자가 손해보는 기분이래요.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세입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그렇게 기사를 쓰려고 해도 지금 갑질하고 있는 건 누구고 말도 안 되는 떼 쓰고 있는 건 누구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대출 동의 안 할 것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전세대출 동의 안 해도 연장은 원래 가능했다. 증액분에 대해서만 자기가 추가로 구해오면 됐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출 가능하게 됐죠. 집주인 동의 없이. 이런 짓거리 하니까. 그리고 막 전세대출 동의 안 할 것 해놓고서 나간다고 하면은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전세 보증금 못 돌려준대요.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 보증금 돌려주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특히 아파트에서. 다세대 연립 깡통전세 피해 급증. 하겠죠. 치솟는 전세값 때문이에요.
전셋값이 치솟는 게 문제인 거죠. 언제부터 전셋값이 그렇게 계속 무작정 지금처럼 올랐다고 4년치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더 올려요. 올해 초에 9억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안 내주겠다. 대신에 연장까지는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 이후부터 전세값이 폭등했죠. 근데 그 기준으로 4년치를 미리 올려서 받는다고 언론에서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왜? 전세가 떨어지면 집주인들이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경공매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지금 계속 전세가 오른다고 유도하고 있는 거죠. 임대차 상속세 세입자가 갑질한다. 세입자 끝없는 갑질, 뭐 역갑질, 소송전, 조롱문자 보내는 거 왜 조롱문자 보냈을까요? 웬만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언제 갑이었어요? 얼마나 집주인이 지은 일을 같이 했으면 조롱문자 보냈겠죠. 그런 부분 세입자 만나서 취재해봤어요? 임대인들 말만 듣죠. 세입자 만나서 취재한 거 없잖아요. 아까부터 다 봐도 집주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취재의 대상이 집주인이에요. 분쟁이 일어났다. 세입자는 고쳐달라고 하는 거고 집주인은 못 고쳐주겠다 얘기한 거면 둘 다 입장 들어봐야 되는데 계속 아까부터 기사 보면 뭐라고 해요? 집주인 A씨는 이렇게 얘기했다. 집주인은 이렇게 얘기했다. 집주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집주인은 못해주겠다고 했다. 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요거 보냈으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봐야죠. 반대로 세입자 갑질이면 집주인 갑질할 때도 집주인 입장, 세입자 갑질할 때도 집주인 입장. 편파보도 아니에요? 등록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죠. 송파구만 4만호다. 임대주택 5만 9천 가구 중에서 의무 위반 의심되는 게 4만 가구예요. 이게 집주인의 갑질의 행태죠. 내용은 뭐예요? 계약 신고 안 하고 증액 제한 안 지키고 기간 준수 안 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뭐예요? 안 돌려주고 신고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위반한 게 반은 먹었다고 치면은 탈세죠. 탈세 솔직히. 그렇다 치고 나머지 3개가 5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또 절반을 안 한다고 해도 만 가구예요. 만 가구. 만 가구가 5% 증액 제한하라고 의무기간 준수하고 보증금 똑바로 잘 돌려주라고 그러라고 혜택을 줬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서 혜택만 받아 처먹고 있었다. 누가 갑질 여태까지 했어요? 임대 사업자라서 5% 증액 제한 걸려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왜 나간다고 하는데 돈 안 돌려주고 있었을까요? 의무기간 왜 준수 안 했을까요? 왜 다른 세입자 받아가지고 신규 계약으로 더 뛰었을까요? 임대사업자들이? 이게 갑질 아니에요? 100대 패다가 한 대 딱 맞았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하더니 쌍방폭행이고 마지막에 얘가 때렸어요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이 말하는 게. 760가구 주택 보유하고 있어요. 뭐 소수 독점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임대사업자 폐지됐죠. 말소되죠. 760. 보유세 얼마나 나올까요? 이거 되게 싼 걸로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서초구라고는 하지만 아파트 760채? 이 중에서 대부분은 뭐예요?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사장. 저 빌라 같은 거 해가지고 무갭투기 들어간 건데 말소 시기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사형선고죠. 이 사람들은 파산이다. 지금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딴 데 가가지고 수수료 받아 처먹고서 나중에 경매로 넘겨버려가지고 그렇게 돈 벌어 처먹은 인간들이 여기 강남 3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대요. 그 돈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거죠. 또 본인들이 그따위 행태로 해가지고 돈 벌어 처먹고 있어놓고서 제가 뭐 유튜브 뭐 수익으로 강남에 집을 샀다느니 뭐 과천에 집을 샀다느니 뭐 분당에 집을 샀다느니 본 적 있어요? 그거 다 지금 허위 사실 유포로 싹 다 신고해버릴까요? 고소해버릴까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거짓 사실 유포는 하면 안 되죠. 3년 전에도 봤는데 3년 전에 뭘 봤는데요? 내가 3년 전에 뭐 하고 있었는데. 회사 아이디니까 생성일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유튜브 아이디도 없었어요. 작년 초에 시작했죠? 1년 반 정도 됐는데 무슨 뭐 3년 전에도 그 얘기하고 왜 요새 계속 3년 전 얘기 달리는 게 어떤 인간이 구라를 거하게 쳐놨죠. 전세 끼고 산 집 등기 이전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하면 입주 못해. 당연하죠. 전세가 6개월도 안 남은 월세가 6개월도 안 남은 그런 세입자가 있는 집을 안 사면 되잖아요. 왜 굳이 사놓고서 그 다음에 등기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다고 징징대요? 안 사면 되지. 사고 나서 세입자 문제예요? 그걸 숨기고 팔았던 사람이 문제지? 왜 이것도 임차인 탓으로 몰고 가요? 그 전에 임대인이 저런 거 안 할 거다 막 하면서 속여서 판 게 문제지 이게 임차인 문제예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주 가능 여부는 임차인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얘기 나왔잖아요. 실거주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하면 파기한다 하고 계약서에 쓰면 되잖아요.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 요구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물어보지 않고 팔려도 요구 안 할 겁니까? 이거 확실하게 뭐 확답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파는 게 잘못된 거죠. 임차인 문제예요. 등록 임대주택도 뭐예요? 세입자 거주 보장해줘야 된다. 당연히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돼야 된다. 근데 안 지킨 게 뭐예요? 5% 상한, 보증금 위반한, 계약 기간 무시 이런 거 해왔다. 또 가장 많이 했던 거 뭐예요? 임대등록주택은 임대사업자끼리 사고 팔아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아닌 사람한테 팔아치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집주인 갑질이었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도 전세시장, 월세시장 안정시키라고 임대사업자 만들어놨는데 전세시장, 월세시장 안정시키는데 하등 도움 안 된다. 다 혜택만 받아 처먹었지 의무는 안 지키더라. 그러니까 폐지하는 거죠. 다.
최소 임대 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하고 4년 8년 다 폐지해버린다. 왜 폐지해요? 안 지키니까. 딱 다 잡아야 돼요. 지금 임대사업자 그거 해가지고 집값 안 떨어진다고 임대사업자로 여러 채 산 인간들, 강사들도 여러 명 보이죠? 유튜브들도 여러 명 보이죠? 그 인간들도 다 조사해가지고 조장까지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과태료로 끝나면 안 되죠. 지금 이미 시행됐어요. 전월세 전환율 하향, 2.5% 하향, 전세에서 월세로. 이거 솔직히 시중만큼도 안 된다. 시중에 원래 100만원당 만원이었잖아요. 월 만원이니까 연 12만원이죠. 원래 시중 전월세 전환율은 12%인데 그 전에 4%도 굉장히 낮은 거였다. 근데 막 자꾸 월세로 바꾼다고 호도하고 은행 이자보다 더 비싸니까 세입자들 죽어난다. 임대인들 죽어나는 건 생각도 안 하죠. 팀킬 하고 있어요, 멍청이들이. 그러니까 2.5%로 낮춰버렸어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다시 보증금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보증금 올릴 때는 이거 사용 안 한다. 기사에 나왔고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죠. 갑질하려고. 얼마 전에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임대사업자인데 이제 당신은 재계약이더라도 나는 임대사업자로 첫 계약이니까 민특법 해당돼서 전세 마음껏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갑질하고 있어요. 재계약의 경우는 임차인 입장에서 재계약으로 한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더 받아 처먹으려고 하고 있다. 과태료 강화해야 되죠, 저런 거. 등록임대주택 등기부등본 표시 의무해라. 등록임대주택인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사는 동안에 팔아서 새로운 사는 사람이 실거주로 들어온다. 이런 거 얘기 들어오면 바로 고소하세요. 과태료 받게 만들고 계약 파기해서 그쪽에 계약금 물어주게 만들고 이중 과세 만들어버려요. 얘기했죠, 아까? 전세대출 연장된다고 그랬어요. 연락 안 돼도 연장.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 안 된다고 그러면은 쌩까고 그냥 시주은행 가서 받으시면 돼요. 다만 상품에 따라 다른데 보면 요거 다 확인해서 가능하고 통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고 여기도 개별심사에서 연장 여부 결정한다. 다 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결론.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집주인 갑질 100이라면 임차인 갑질 1이다. 근데 요걸 가지고 쌍방도 아니고 100대 패놓고서 한 대 맞았다고 얘를 잘못된 놈처럼 몰고 가고 있다 지금. 요즘에 또 추석 이후에 이사철이기 때문에 전세가 폭등해서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다.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100개 중에서 90개는 5% 상한 내로 들어가고 얘네는 통계에 안 잡히고 10개만 신규한다고 폭증시키는 거, 요것만 가지고 집값 계속 올릴 수 있어요? 대부분이 이건데 정신 나간 인간들은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모든 행동이 다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6.19 대책,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계속 대출을 막아왔는데도 수요는 똑같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쥐들이 과거 생각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불리한 거는 과거랑은 다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 그 말에 무슨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저희처럼 자료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든가. 임대차 3법 악법이에요? 악법인 것처럼 몰고 가는 악덕 집주인들과 언론이 합심해서 세입자를 괴롭히고 있을 뿐이다.